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1일 도쿄에서 317명, 카나가와 130명, 사이타마 116명, 치바 65명, 오사카 256명, 홋카이도 197명, 오키나와 36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5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1만 216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1만 288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와 홋카이도에서 각각 3명, 아이치에서 2명, 교토, 효고, 오사카, 카나가와에서 각각 1명, 이렇게 총 12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863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876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1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80대까지의 남녀 31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8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36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29명으로 전체의 약 41%, 40대에서 50대는 총 101명으로 약 32%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24명, 시설 내 감염이 10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8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2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내에서 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5명 증가한 38명, 입원 환자는 42명 증가한 1076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33,377명, 누적 사망자 수는 468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1,5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317명, 도쿄의 감염자가 3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8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完全に油断してたので、なんかやっぱり増えてきて、そうですね、遠出とかもしづらくなってくるのかなとは。第3波というか来てるのかなっていうのと、電車の通勤な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怖くなるところありますね。 지난달 말에는 하루에 151.1명이었던 일주일 평균 감염자 수가 이날 시점으로 251.5명이 되어 무려 일평균 100명의 감염자가 증가하였습니다. 年代別に見ますと40代、60代の中高年世代が20代、30代の方々を上回っている、全世代に感染が増えているという状況が見られます。 오늘 회견을 가진 일본 의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この数日間見ると、だんだん全国に感染者数が明確に増え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波としては第3波にと考えてもいいの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 본격적으로 겨울이 찾아오기 전 확대되고 있는 제3파에 대한 경계감.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과거 최다의 감염자 수를 경신하였습니다. これまで7月31日の62名というのが最高でございましたが、本日70名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효고현은 약 3개월 만에 과거 최다 감염자인 70명이 확인되었습니다. 本県にとってはですね、過去1日あたりの感染者数としては過去最多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 이바라키현에서는 과거 최다인 20명의 감염자가 확인되어 독자적인 경계 수준을 3단계로 올렸습니다. 10일 과거 두 번째로 많은 226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오사카부에서는 新型コロナの感染についてですが、大阪において確実に増加する傾向にあります。これは今、コロナについては第3波が生じているという状況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10月14日、GoTo イート大阪がスタートした頃から感染の拡大傾向となっているところです。 이 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오사카부의 신규 감염자 수는 256명으로 과거 최다가 되었습니다. 이날 오사카부의 중증 환자 수는 도쿄보다 많은 63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요시무라 지사는 静かに飲食、そしてマスクの徹底、もう非常に分かりやすくてシンプルですが、これをこれから2週間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 한편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홋카이도에서는 이날 과거 두 번째로 많은 197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인 138명이 삿포로시에서의 감염이었습니다. 入院のところに少し余力を持たすためにリスクの低い方については自宅で療養していただくということも考えていきましょうと。 이날 병상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삿포로에서는 중증화 리스크가 낮은 감염자의 자택 요양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감염 확대로 영업시간 단축 등이 시행 중인 삿포로시의 번화가 스스키노의 인파의 상황은 작년에 같은 달과 비교하여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본 의사회는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홋카이도에 대해 전국에서의 첫 예로 고투 트래블의 재회를 염두에 둔 유연한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에게는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決して特定の地域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国全体として、国民全体で一致団結して防いでほしいと、頑張ってほし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큰 피해를 입었던 토호쿠 전력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이 11일 재가동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이 위치한 오나가와초의 스다 촌장과 이시노마키시의 카메야 시장과 회담하여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 2호기의 재가동에 지자체로서 동의하였습니다. 立地自治体自らもしっかりと対策を行うことも確認し合い、了解することで意見の一致を見ました。 피해가 발생한 원전 재가동에 지자체가 동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야기현의 무라이 지사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경제 효과도 언급하였습니다. 雇用の創出や経済波及効果が見込まれるほか、固定資産税や核燃料税等の収入増も期待され、地域経済の発展に対しても大きく寄与するものが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피해를 입은 오나가와초는 인구의 유출이 진행되어 재해 전 약 10,000명의 인구에서 현재는 약 6,000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사업자의 수도 재해 전의 60% 정도로 감소하였습니다. 事故からまだ9年8ヶ月、この時期に決断されて、これは早いでしょうか、遅いでしょうか。決して、早すぎず遅すぎず、ちょうど適切な時期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ございます。 지자체의 동의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주민 대피의 문제입니다. 중대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약 30km 권내의 주민은 현내 각지에 피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의 30km 권역 내에는 약 20만 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두 대피가 가능한지에 대한 계획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避難ですよね、一番のあれはね。だからそれを思うと、どうなんだろうっていうのは不安はやっぱりありますね。 朝夕のラッシュがすごいんですよ、車のね。あれやっぱり避難道路早く作ってもらえてダメだなと思ってね。 다음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11일 자민당의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의 회장에 취임하였습니다. 또한 총리 재임 중 휴면 상태에 있었던 창생일본 모임도 재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9월 총리 퇴임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발한 그의 행보의 주변에서는 세 번째 총리 등극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설립된 포스트 코로나 경제정책을 생각하는 의원연맹은 기존의 아베노믹스를 성공시키는 모임이 아베 전 총리의 회장 취임을 계기로 탈바꿈하였습니다. こういう形で私も喋るのも8年ぶりでございます。ちょっと緊張しておりますが、だんだんこのコロナ禍にあってどう対応していこうか、とっても大切な時期なんだろうと思います。ですからまさに政府日本銀行連合軍で対応していく私は必要がある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ので。 이날 아베 전 총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와 일본은행의 연합군으로 경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스가 정권을 제대로 지지하고 그 위기를 넘어야 한다라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11일 모임에서는 일본은행의 이와타 키쿠오 전 부총재가 강사로 초대되어 임금 인상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하였습니다. 동의원연맹은 향후도 경제학자들을 초대하여 정기적 모임을 가지며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12일 오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전화회담이 결정되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씨에게 직접 축의를 전하면서 개인적인 신뢰관계 구축으로 이어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스가 총리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한편 스가 총리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형태로 열리는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관련 회의가 실시되어 12일은 일본과 아세안 회원 1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아세안 영내의 감염증 대응 능력의 강화를 위해 일본이 자금을 제공한 감염증 대책센터의 설립을 확인할 예정이며 중국이 해양 진출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남중국해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14일은 한미일 등 18개국이 참가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의에서는 참여국가의 각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나 아세안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미국의 참석자는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일련의 회의에서는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 각국의 흡수를 위한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미 대선 이후의 미국 내 상황이 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동차 업체 혼다가 레벨 3으로 불리는 고도의 자율운전 기능을 탑재한 승용차를 올해 안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자율운전 기능의 레벨은 1에서 5까지의 5단계로 최근 많은 차에 탑재된 자동 브레이크와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달리는 기능은 레벨 1과 2입니다. 그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 3은 일정 조건 하에 있으면 핸들과 브레이크 등 모든 운전 조작을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기능이지만 현재 차량의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혼다는 레벨 3의 시스템을 탑재한 승용차 레전드가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국토교통성으로부터 형식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단 고속도로가 막히거나 정체에 가까운 상태에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하고 있는 경우 등의 조건 하에서 해당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레벨 3 기능을 탑재한 레전드에 대해 안전기준을 충족하며 실용화는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율운전은 자동차 제조업뿐만 아니라 IT 기업 등도 참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레벨 3의 실용화로 한층 더 보급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학술회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애매한 답변은 이날 국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야당 측은 학술회의 회원의 전형 기준에 대해 각각의 인사 문제가 아니다라며 밝히라는 질문에 카토 관방장관은 종합적, 부감적 관점에서다라고 반복하여 말하였습니다. じゃあ千に漏れた方はそういう観点から選ばれなかったんですよね。まさにそうした観点に立って選んだ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うした観点に立って選ば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るわけであります。 또한 카토 관방장관은 임명 거부된 6명이 재추천된 경우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 6명이 추천되는 전제로 말하는 것은 피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개혁 담당상이 국회에서 태블릿보다 종이가 가볍고 편하다라며 무심결에 본심을 토로하였습니다. 2019년 4월 국회에서 강요로는 처음으로 태블릿을 사용하여 답변한 히라이 디지털개혁 담당상은 11일 자민당 의원으로부터 국회 심의에서 태블릿 도입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今だから正直申し上げますけど、タブレットを持って答弁するよりその紙の方が軽くて楽だったっていうのが実はあって 히라이 담당상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페이퍼리스의 이야기로 디지털 얘기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